압도적 재미 매불쇼. 세상에 이런 변이.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 네. 무도실무관 보셨나요?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봤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거기에 등장하는 김우빈 씨를 네. 오늘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너무 설레.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출신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중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우빈. 그리고 실제 무도 실무관 안병헌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싱크로율 100%. 야, 대단합니다. 똑같네 진짜. 와, 덩치가 어마어마해. 위압감이 아주. 아니 뭐 운동을 실제 하셨던 분인가요? 네, 운동을 좋아하고요. 네. 네, 지금도 운동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무도 실무관 요새 인기 날린 거 아시죠?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도 실무관. 이분이 실제 지금 청주에서 직접 올라온 겁니다. 근데 영화에서 딱 봤을 때 진짜 법무부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조끼를 입고 있던데 진짜로 그런 조끼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있네. 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덩치가 크네. 덩치 엄청 크시고 실제로 또 싸움 잘하세요? 뭐 대부분 이제 대상자들이 네. 이제 뭐 등치 큰 사람들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몸집을 키우는 건 또 뭐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겉으로 보였을 때 이미지가 그런 강함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네. 맞아요.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딱 봐도 예. 뭔가 이 사람은 강하다 예. 이런 느낌.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없죠. 아까 비슷한 분이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네. 그냥 무시할 수 있잖아. 뭐 약간의 그런 이미지를 갖출 수 있지만 네. 워낙 이제 관찰관과 같이 있는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조끼라도 입혀드릴까요? 재욱 씨는 충분히 그 말로 웃겨서. 말로? 그게 더 하면 다 따라서 할 것 같아요. 네. 필요 없어요. 무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우빈 씨가 실제 나와 주셨는데 우리 안병헌 무도실무관은 지금 몇 년 차 무도실무관입니까? 제가 2013년도 이제 그 대응팀이 만들어지면서 했으니까 이제 11년 차 되었습니다. 그럼 일기예요? 네, 제가 일기입니다. 와, 대단하시네. 살아있는 역사. 예.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그러면 이번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보셨겠죠, 당연히.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아직 거기 푹 빠져 계시네. 네, 그렇죠.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거를 보셨을 때 현실과 같은 점은 어떤 것이고 현실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김우빈 씨가 이렇게 입은 조끼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오. 근데 전혀 싱크로율이 안 맞고요. 왜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좋아요. 훨씬 더 그거는 이제 맞고 또 사실 범죄자를 이제 소탕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물리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소 좀 과장이 있죠. 그렇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군요.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게 우리 일인 거죠, 사실은. 아. 네,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뭐 끝판왕이니까. 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범죄 징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대상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 이런 여러 가지를 요건을 다 해서 네. 우리가 그 범죄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 징후를 살펴보는 그 시스템은 비슷합니까? 영화 속이랑? 비슷하게는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좀 더 시스템이 더 디테일하죠. 저희가 관련한 그 실제는? 네네. 아. 신상에 대한 정보가 좀 많고, 네. 네, 뭐 배터리라든지 어떤 위치 추적에 대한 시스템이 좀 다르죠. 그럼 현실에서 실제 그 영화처럼 이렇게 전자발찌를 끊고 이탈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실에서? 아직 청주에서는 사실 많이 발생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전자발찌도 이제 세대가 계속 지나면서 이제 강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만약에 뭐 훼손 전력이 있거나 훼손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작년부터 만들어 놓은 강화형 발찌를 이제 부착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네. 끊기가 어렵나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끊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끊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훼손율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네. 그 우리나라가 0.46
보통은 0.3에서 0.4% 왔다 갔다 한대요. 훼손율이요?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터치한 게 실리콘 그 재질로 돼서 훼손이 좀 더 잘 돼서 거기가 한 1에서 3% 정도. 우리나라는 훼손율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재질이 좀 강화돼가지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훼손하면 훼손하는 거 그 자체가 법 위반인가요? 그렇죠. 그럼 처벌받나요? 그것도 따로 있어요, 처벌이. 그리고 영화 보면은 그 전자발찌의 충전율로 그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거를 파악하던데 그거 이제 왜 그런 거예요? 배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자꾸 꺼져버리면 이거는 거의 준훼손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 건 대상자의 의무거든요. 의무사항이에요? 네, 효용유지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에 대한 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여기다가 설치하면 안 되고 기계에다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부터 그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 영화에서 몇 %로 나와 있던데. 몇 퍼센트가 이렇게. 집중 관리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퍼센테이지는 한 25% 정도 돼요. 네. 근데 그게 뚝뚝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25% 밑으로 내려가면 전화하는 건 맞아요? 원래 그 전에도 전화하죠. 한 30% 전화하는데. 전화합니까? 네, 전화는 하죠. 이제 대략 또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따라 좀 고려를 해요. 뭐 이제 일을 하고 뭐 만약에 일을 하고 퇴근해서 맞춰서 충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충전하는 게 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한 상황에서 네. 집에 가는 거리까지 시간을 재서 언제 정도는 충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나쁜 마음 아니, 근데 먹고 나갔는데. 루틴한 걸 알고 있죠. 그 사람의 루틴이? 루틴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충전을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그건 이상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루틴에 안 맞는 변명을 했을 때는 현장으로 출동합니까? 당연히 출동하죠. 근데 만약에 더 저전력 상태로 가면 출동하면서 연락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자꾸 연락하고 출동하고 하면은 그 대상자들이 막 실제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건 이제 초반에 그랬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충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충전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루틴이 계속 이제 자기가 하다 보면 요 정도 되면 이제 배터리가 좀 이제 떨어질 만하다. 그러면 이쯤이면 내가 충전해야겠다는 인식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럼 기기에는 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안 돼요? 기계 자체에는 표시가 안 되고요. 그럼 모를 수도 있겠구나. 본인이 모를 수 있는. 네,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네네네. 휴대폰 휴대폰 같지가 않구나. 다만 집에 설치하는 이제 기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유무부를 따지는 그 기계 안에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거 집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이 무도 실무관은 저는 솔직히 이번 영화 나오기 전에는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맞아, 저는. 저도요. 예. 심지어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 판사님은 아셔야죠. 아니 저희 전혀 공개가 왜 저는 보관찰관은 여러 만난 적도 있고 이런데 무도 실무관에 대해서 얘기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가상이 무슨 직역인가.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구나. 예전에 제가 프로파일러 일을 할 때에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걸 차고 뭔가 딴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관찰관들이 조치를 실제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문관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못하는 게 그렇게 되면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또 그렇죠. 이제 경찰한테 요청하면 경찰들은 딴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모델이 된 게 US 마샬,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보안관 같은 개념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여러 경로로 얘기를 했는데 그 경로는 안 됐고 결국은 이제 10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된 거죠. 약간의 절충형 형태로 된 겁니다. 그럼 무도 실무관의 정확한 신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네. 일반 근로자예요.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랑은 다른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전자장치 비상 경보 등을 이제 보호관찰 업무를 보조하는 그냥 공무직 근로자예요.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죠. 무기계약직으로. 네. 무기계약직으로. 네. 계약직. 뭐 처음에 제가 이제 입사할 때는 이런 무도실무관에 대한 명칭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진짜 없었어요. 네. 제가 그냥 보호관찰의 업무 보조. 그러겠네. 그래서 그냥 기간제 근로자. 그러겠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저도 법무부 채용 공고.
해서 뭐 근데 영화에서는 너 잠깐 할래?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정식 공고가 나는 거죠. 네, 아. 정식 공고 없이 너 할래? 네 해서 이렇게 하지만 네.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정식 공고가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용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조금 이 고용 불안정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네요. 처우가 굉장히 네, 처우가 좀 굉장히 열악할 열악하더라고요. 것 이제 같은데. 들어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 영화 강추한 상황이면은 그래도 처우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들거든요. 요즘은 이제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분위기 좀 탔고. 네 분위기는 아직 뭐 이제 본부에서 연락 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뭐 이렇게 매불쇼 나오는 자체가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되니까 아. 네,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그전 그전에는 그런 처우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됐죠. 분위기가 안 됐죠. 아, 아니 그러면은 그 처우가 뭐 딱 들어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처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첫 번째는 처우가 이제 이직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이직률이 높구나. 지금 저희가 165명 정도가 있어요. 전국에요? 네, 어. 제 무도실무관들이 165명이 있는데 일기가 지금 14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일기를 뽑을 때 42명을 뽑았어요. 3분의 1 남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호봉제가 아니에요. 호봉이 승급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 동일 내가 다 동일해. 오래 일한다고 해서 더 올라가죠. 많이 받는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시간 강사 같은 개념이죠. 네. 아,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근 삼승률로 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만 근데 제가 그 이제 신입 무도실무관 이제 들어오면 그 신입 무도실무관하고 9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와, 11년을 11년을 했는데 11년을 했는데 9만 원 차이는 이제 장기 근속 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오래 일했다. 그래서 5만 원 이제 9만 원 정도 주고요. 그건 너무 심한 거죠. 심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을 많이 하고 경력을 채우는 건 좋거든요. 이제 경력을 채워서 다른 데 가는 건 좋아요. 무도실무관 경력을 좀 쳐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공무직 갈 때, 네, 다른 공무원일 때. 거기는 이제 가면은 이제 청원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원에 예, 그 보안관리라든지 방어. 그런 데로 넘어가는데 쓰고요. 좀 안타까운 문제는 이 2시부터 4시까지 그 휴게 시간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휴게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경보가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나는 지금 쉬어야 되는데 나가야 되냐? 당연히 나가야 되죠. 당연히 나가겠죠. 당연히 나가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근데 무급이죠. 그게 무급이죠. 무급이죠. 2시간이 아니니까 원래 쉬는 시간이었으니까. 이거 심각하게 문제 있네. 근데 이게 잠깐 나갔다 오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들이 대부분 이 관리하는 섹터가 엄청 큽니다. 뭐 먼 데는 1시간 반 거리도 있고 1시간 반 거리 처리하고 돌아오면 거의 3-4시간 세르셨거든요. 와, 이거는 대통령실에 연락해야겠다 진짜. 800-7070. 해야 돼 진짜. 아, 이거는 해야지. 왜냐면 맞아요. 대통령이 정말 관심 있는 직업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봐봐요. 지금 이 국민적 불안감이 굉장히 높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범죄자들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관련한 컨텐츠가 요새 엄청 많죠. 많잖아요.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네,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방증이거든. 맞아요.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존재만으로. 최일선에서. 최일선에서. 그러면 처우를 개선해야지. 그러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네. 제가 보기에는 공상 문제랑 그죠? 다치는 거랑 뭐 다치는 문제 그다음에 다치게 하는 문제. 네, 다치게 하는 두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건 뭐죠? 권한에 대한 문제가 좀 권한. 있어요. 아, 이게 뭐죠?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저는 이제 11년 차가 되었잖아요. 네. 11년 차 되다 보니까 대상자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보호관찰은 법무부 소속 보호직 공무원들인데 보호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 인사이동을 발생시켜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서 이 업무만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대상자들이 항상 그 담당자가 교체될 때 좀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 합니다. 자기식대로 관리를 받으려고. 네네. 그때 이제 큰 사고가 나고요. 네. 깽판을 부린 거 깽판. 네, 깽판 부리죠. 뭐 이제 간을 본다 뭐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허용되냐 뭐 이런 네, 간을 본다. 오히려 면담하러 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출석하는 거 나 간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길들이는 거지. 길들이는 네, 그런 작용들을 해요. 아. 그걸 차단하는 게 이제 무도실무관이 하는 거거든요. 너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왜 알고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무엇이냐면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관과 할 때는 이제 팀장님이다 보니까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예. 판단을 해줘요. 네, 판단을 내립니다. 얘 좀 이상하다. 얘 문제 있다. 뭐 이러면은 판단을 내려서 그 명령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얼마 하지 않은 초짜 네, 초짜 뭐 처음 보호관찰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여기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사고가 문제가 날 생길 수 수도 있다는 있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보 운전자한테 맡기는 네.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근데 결정권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고. 결정권은 그분한테. 실무관들은 경험이 있는데 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네, 그렇겠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고가 나면 책임은 또 이분들한테 지우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겠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갑자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아. 이제 영화에 액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제압하고 막 네, 그런 네. 거. 사실 그게 이제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렇게 발생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흉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렇죠. 흉기를 들었을 때.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삼단봉, 예. 뭐 전기 충격기 예.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저희는 이제 그 법으로 보안 장구에 삼단봉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네. 삼단봉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흉기를 들어도 맨손으로 해야 되고요. 맨손으로 해야 돼? 당연하죠. 그리고 뭐 전기 충격기나 이런 거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근로자 신분이잖아요. 이거를 쓰려면 이건 진짜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사이 다쳤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다쳤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경찰은 경찰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관의 경찰 당구를 쓸 때는 그 비례 원칙에 따지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조각돼 버리는데 그렇죠. 저분은 이건 없죠. 그 자체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민간인이랑 그렇죠. 똑같이 예, 그런 문- 취급하는 그러니까 거구나. 이런 거 할 때는 민간이 되고 책임질 사건 때는 있었어요? 공무원이 보조가 되고. 그래 되는 실제로요? 거죠. 예. 실제로 사건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물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 이제 다치거나. 저한테 고소를 한 적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처리는 어떻게 그냥 잘. 다행히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무혐의 그리고 아, 불송치 잘 해가지고 해주셨네. 예, 잘 네. 처리된 어휴. 경우. 근데 한 그게 번- 아주 네. 운이 좋으신 건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잘못해. 지랄 같은 놈들 만나면은 그러니까요. 계속 물건을 얻을 네. 수밖에 와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권한이 없으니까. 실제 막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예. 야 이거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권한 문제가 항상 언제나 사실 또 따라가지고. 아니 그 상대가 뭔가 이제 폭력적으로 나오면은 이쪽에서는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으로? 예, 법이든 아니면 규정이든 그렇죠. 지침이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그거에 없는 대해서 거죠. 네. 되게 이 부분에서 되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법무부에서도 뭐 제가 듣기로는 이거 뭐 이번 기회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이 하나 왜냐- 더 생기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처우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그렇지.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네. 그 경찰이 어떤 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이렇게 체포 과정에서 그러면 경찰도 역시 변호사를 대주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또 이렇게 막는데 예. 저분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 돈으로 가는 예, 거예요. 개인 사실- 변호사 사는 거예요. 와 일은 공적인 일을 하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주어지는 권한은 권한은 없어요. 민간인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이제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고 멋있으니까 이거 예. 보라고 하는데 예. 어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묻어시는 잘했다는 건 얘기죠. 처우 개선해달라는 얘기죠. 네, 네.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워낙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죠. 대통령님의 그렇죠. 뜻을 반영을 해가지고 처우 개선해야지 국민적 불안감이 맞습니다.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선순환입니다 이거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무도와 관련해 가지고 평소에 수련을 합니까? 지금 이제 그 보호관찰소의 교육 과정은 있지만 근데 저는 따로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본인이 땀 흘리고 본인이 노력하는 거 이거 말고 제도 안에 들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있냐? 교육비 이런 거. 예, 예. 또는 거기 내가 그것도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으면서 수련을 해야지. 왜 따로 그러니까 본인이 별도 해? 개인이 돈 내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좋아서 했던 거고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체포서를 따로 배우는 건 있는데 네. 저는 원래 이제 처음부터 배웠었기 때문에 따로
좋아서 배운 겁니다. 아니 이거는 안 너무 돼. 착하셔. 처우를 얘기해야 돼 지금. 얘기를 하셔야 돼. 속 터지네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 업무라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 업무에 맞는 거를 교육비 같은 것이 다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와서 그렇습니다.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맞아요.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착해가지고 너무 착하시죠. 전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에휴 진짜 속이 터져 진짜. 경찰관들은 그런 거 체포할 때 당연히 훈련을 시키는데 그 비용도 다 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그 같아요. 위험한 최일선인 사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그 선생님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요즘 좀 많이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네. 이제 일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도 좀 들고 네. 그래서 좀 책임감이 좀 많이 들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데는 좀 많이 알려보려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중요해요. 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이런 경력이 이제 쌓여가는 사람은 진짜 정말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사람은 현실에서 이런 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사람만 아는 게 돼버렸잖아. 그쵸. 그럼 아껴야지 이런 아. 사람들을. 그게 맞아요. 대우도 해주면서 예. 계속해서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그런 전자발찌 착용들이 늘어나면 아 그렇죠. 줄진 않아요. 또 위험해지고 예, 그러면은 예. 저런 전문가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굉장히 그 논란이 됐던 아. 사진 한 잔이 예,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네, 예. 그 라이더가 예. 차고 있더라고요. 추리닝 밑에. 라이더가 이 전자발찌를 딱 차고 있는 그 사진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네. 내 집 앞에까지 오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배를 누르면 문도 열을 수 있잖아요. 난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 반경 몇 킬로미터 밖으로 못 나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배달을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하죠. 예. 되게 좀 직업에 취업 잘 제한이 돼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거든. 취업 제한이. 취업이 제한되는 직업군이 따로 있어요? 뭐 학원이든 학교든 뭐 아니면 이런 병원이든 이런 데들은 안 되고. 제한이 근데 돼요? 거기에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이-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 법은 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배달업에 종사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야. 이렇게 된 거죠. 그건 근데 그나마 이거 다행이다. 진짜 좀 무섭긴 하지. 네. 왜냐면 배를 누르고 문을 열어주니까. 그 실제로 배달업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있고 다할 수밖에 혼자 없죠. 살고 여성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산 사람이 와가지고 저 집에 여자 혼자 살고 있네. 어휴. 만약 대상을 애들만 있다. 애들만 그러면은. 있다던가 뭐 이거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휴, 무서워.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남자 법이- 혼자 사는 집도 무서워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남자라고 저 안전한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야, 네. 자, 끝으로 우리 그 무도 실무관님 방송을 통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무도신문가들 다 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자부심이 좀 느껴진다. 아, 주임. 아, 야, 좋아요, 좋다. 좋아요. 그런 얘기들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영화를 통해서 참 알려지지도 못할 그 분야의 이제 직업인데 네. 이게 알려져서 또 그거를 응원해 주시는 또 시청자분들 때문에 사실은 또 일할 맛이 좀 납니다. 야. 뭐 처우든 뭐든 이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야, 그 얘기 하지 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하지 마. 슬픈 현실이에요. 지금 자부심 갖고 해야 되는. 네. 안 돼. 그거 하지 마. 네, 아니, 이제- 처우 개선 해야 네, 네, 됩니다. 맞아요. 아이. 그 얘기를 더 많이 네, 네. 힘들다는 얘기 더 하셔야 돼요. 예. 네. 아니 언제까지 자부심으로만 맞아요. 일합니까? 그 너무 자부심을 강해. 자부심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자부심 강요하면 안 돼. 네. 무술실무관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단순히 그 영화에 나오는 물리력만 행사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대상자 관리하면서 거기서 겪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죠. 좀 이론이라든지 맞아요. 네. 심리적이라는 거 네, 설득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능률로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다른 어떤 처우 때문에 나간다라는 건 굉장히 좀 가슴 아픕니다. 맞아요. 네. 아 이거 진짜
초 개선 해줘요 빨리. 내가 해줄게. 일단 당장 호봉제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심각하네. 한편으로는 다른 무도주문관들은 이 호봉제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이게 뭐가 걱정이냐면 호봉이 1호봉당 몇 프로씩 산정해서 줄 것이냐.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이게 호봉제 시작하면 후려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버터는. 네, 그래요? 밑에는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초에 누른 다음에 올리는 점점 올라가는 걸로 아, 하겠다. 말도 안 돼. 그 재정 공무원 애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사실은. 와. 그래서 그 걱정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거 선택하려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알려야 돼. 왜냐하면 네. 이 국민적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알려야 돼. 맞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를 줘서라도 이런 분들 초 개선하라는 여론 형이 돼야 되죠. 형성됩니다. 맞습니다. 된다니까. 맞아요. 내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를 맞잖아요. 예. 근데 정작 그 재정 돈을 튀기는 공무원들은 이런 거 하려면 못 해요. 지들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누리고 살면서도 자기들은 네. 이런 분들의 그 그렇지. 처우를 팍 깎아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이건 맞아요.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든든한 분이 계시니까 네. 조금 불안감이 약간은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경력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처우 개선에 매불쇼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